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스타들의 위대한 순간들을 재조명하는 야구 전문 채널 메이저리거입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행크 앨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크 앨런은 메이저리그 홈런왕으로 불렸지만 민권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 야구의 전설인 베이비 루스가 세운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처음으로 금지 약물 없이 깨뜨렸으며 1976년 은퇴할 때까지 통산 755개의 홈런을 기록했죠. 행크 앨런은 매 시즌 30개에서 40개에 달하는 홈런을 기록했고 39세 나이인 1973년에도 40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통산 713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이브 루스의 기록보다 깨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인종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었는데요. 앨런이 루스의 통산 홈런 기록 114개에 근접하자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사무실에는 앨런 앞으로 매일 3,000통의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간혹 앨런에게 축하한다는 편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증오와 살해 위협이었으며 심지어는 앨런의 자녀들을 납치하겠다는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앨런은 상자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FBI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확인 후 열어봐야 했다고 하죠. 은퇴 후 앨런은 애틀란타에서 여러 개의 자동차 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젊은 흑인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흑인 의과대학에 거액을 기증하기도 했죠. 이러한 헌신 덕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앨런에게 시민의 메달을 수여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행크 앨런은 1934년 2월 5일 엘라베마주의 가난한 흑인 지역인 모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버트 앨런과 어머니 에스텔라 사이에서 난 8남매 중 셋째였죠. 앨런은 어려서부터 공부보다는 야구와 미식축구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열악한 가정 환경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목화농장에서 일해야 했는데요. 집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고 욕실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그는 독학으로 야구를 배웠는데 야구 장비를 살 수 없어 나무 막대기와 병뚜껑으로 연습을 했죠. 또한 그는 인종차별이 만연하는 백인들과의 경기에 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학교 미식축구팀에서 활약하며 지역 선수단에 뽑히기도 했지만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팀에서 나와야 했죠. 그가 수업에 빠지면서까지 야구에 매달리자 그의 어머니는 만약 야구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공부나 하라고 다그쳤죠. 그런데 15살 때 그가 친구들과 야구하는 모습을 에드 스캇이 보게 됩니다. 스캇은 지역 세미 프로팀의 구단주였는데요. 덕분에 앨런은 블랙베어스에 입단했고 야구팀이 있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었습니다. 미식축구 선수였던 그에게 여러 대학에서 장학금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는 야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어린 시절 혼자서 야구를 배운 탓에 한동안 우타자로 활약했음에도 왼손이 오른손 위에 자리하는 잘못된 타격 자세를 가졌던 앨런은 이후 교정을 하게 되죠. 세이버 매트릭스의 대부인 빌 제임스는 앨런의 놀라운 손목힘이 잘못된 타격 자세로 인해 길러진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카버 파크에서 지방 선수들과 함께 활약했던 앨런은 전 흑인 세미 프로팀의 감독으로 일했던 모빌 블랙베어스의 소개로 인디애나폴리스 클라운스의 맥킨리 다운스를 만나게 되죠. 18살이 된 앨런은 흑인 야구연맹에 가입했으며 클라운스와 계약을 합니다. 야구 재능이 남달랐던 그는 높은 타율을 보이며 소속팀이 니그로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죠. 하지만 이 시기를 끝으로 니그로리그가 종료되면서 앨런은 니그로리그 출신 마지막 메이저리거가 됩니다. 다음 시즌 앨런은 클래스 A 잭슨빌 타스로 임명되어 사우스 애틀랜틱 리그에 합류하게 됩니다. 인종적으로 분리된 남부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앨런은 타율 3할 6푼 1리, 홈런 22개, 3루타 14개로 리그 MVP를 차지하죠. 당해 앨런은 푸에토리코에서 열린 동계리그에서 외야수로 활동하며 더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1952년 클라운스에서의 첫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앨런은 보스턴 브레이브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브레이브스는 레드삭스와의 흥행 대결에 완패하고 1년 후 미러키로 연고지로 옮기죠. 뉴욕 자이언츠 역시 앨런과 접촉했지만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브레이브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데뷔 시즌 에런은 두 번의 번트 모션을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다저스의 3루수 제키 로빈슨이 자신의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 에런은 로빈슨을 찾아가 왜 앞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물었는데요. 이에 로빈슨은 다음과 같이 답하며 에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네가 1루에 나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지. 1954년에는 브레이브스의 외야수 바비 톰슨이 스프링 캠프에서 발목 부상을 입자 에런이 이 자리를 채우면서 20세의 나이로 주전 우익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해 4월 13일에 정식 데뷔 무대를 가진 그는 11호인 4월 23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투수 빅 라시를 상대로 자신의 메이저리그 첫 번째 홈런을 터뜨립니다. 9월 5일 3루에서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에런은 루키 시즌 13개의 홈런과 69타점, 시즌 타율 2할 8푼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월리문, 어니뱅크스와 진 콘리에 밀려 올해의 신인 선수상에서 4위에 그치죠. 입단 이듬해인 1955년에는 타율 3할 1푼 4리, 27홈런, 106타점으로 올스타 팀에 처음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죠. 1956년에는 3할 2푼 8리의 타율로 내셔널리그 타격왕에 올랐고 1957년에는 44홈런 132타점으로 내셔널리그 MVP에 선정됩니다. 하지만 타율에서는 뮤지얼과 메이스에게 뒤진 3위에 그쳤죠. 수비 도중 누군가 던져놓은 유리병을 밟아 발을 다친 후부터 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죠. 리그 최종전에서는 팀의 리그 우승을 결정짓는 11회 말 끝내기 홈런이 터뜨렸는데 훗날 에런은 이를 자신이 터뜨린 최고의 홈런으로 손꼽았죠. 이후 브레이브스는 월드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즈를 4승 3패로 꺾고 1914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에런의 시리즈 성적은 타율 3할 9푼 3리 3홈런 7타점이었죠. 이듬해에도 월드시리즈에서 양키즈를 상대하게 되지만 에런은 2타점에 그쳤고 팀도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패하고 맙니다. 1959년에도 에런은 커리어 최고의 타율인 3할 5푼 5리를 기록하며 두 번째 타격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48년 뮤지얼 이후 처음으로 400무타를 달성하죠. 해당 시즌 브레이브스는 리그 우승을 놓고 다저스와 플레이오프를 치르지만 다시 한번 패배하면서 3년 연속으로 월드시리즈 진출 기회가 눈앞에서 무산되고 맙니다. 이후 에런은 은퇴할 때까지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했죠. 1963년에는 44홈런 31도루로 메이스에 이어 30-30을 달성한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됩니다. 에런이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시절은 도루의 암흑기로 불렸는데요. 그는 상당히 빠른 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산 240개의 도루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리하게 도루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팀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즌 에런은 홈런과 타점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올랐지만 타율 부문에서 3위에 그치며 1957년에 이어 아쉽게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는 실패합니다. 1966년에는 브레이브스가 다시 미러키에서 애틀란타로 연고지를 옮기는데요. 이후 첫 시즌에는 에런은 44홈런을 달성했고 이듬해에는 39개의 홈런을 터뜨렸죠. 하지만 그 다음해부터 29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을 끝으로 그는 단짝 매튜스와 이별했는데요. 에런과 매튜스는 1954년부터 1966년까지 13년 동안 863개의 홈런을 합작하며 루스게리 듀오의 772개를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런이 442개, 매튜스가 421개였는데 두 선수 모두 400개 이상을 기록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한 경기 동시 홈런 기록 역시 75번으로 루스게리 듀오보다 2번 더 많습니다. 1969년 에런은 스프링 캠프에서 만난 야구 역사가 리 앨런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메이저리그 대기록에 도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죠. 당시 에런은 루스의 홈런 기록까지 205개, 콥의 안타 기록까지는 1397개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브레이브스 홈구장의 펜스를 앞당기기로 한 상황이라 에런은 콥 대신 루스의 기록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고 초창기의 스프레이 히팅 대신 풀 히터의 길을 걷습니다. 당해 포스트 시즌 17경기에서 에런은 타율 3할 6푼 1리, 6홈런, 16타점을 기록하죠.
1970년 에런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9번째이자 흑인 선수 최초로 3000안타 고지에 오릅니다. 500홈런, 3000안타 기록 또한 에런이 최초였죠. 1971년에는 37살의 나이로 단일 시즌 커리어 최다인 47개의 홈런을 달성했고 역대 최초로 2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선수에 등극합니다. 1973년에는 루스의 홈런 기록까지 단 한 개를 남겨두고 시즌을 마쳤는데 당시 에런은 하루 평균 3,000통, 한 해 93만여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검은 짐승인 네가 위대한 베이브 루스보다 홈런을 더 때린다면 나는 네가 결코 오래 살 수 없기를 기도할 거야. 이처럼 많은 백인들은 루스의 기록이 깨져야 한다면 멘틀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에런에게는 저주와 협박의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이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24시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에런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뱉었죠. 난 루스를 깨려는 게 아니야. 그저 내 길을 가려는 것뿐이지. 1974년 애틀란타와 신시내티의 개막전에서 에런은 1회 첫 타석 볼 카운트 1스트라이크 3볼 상황에서 4구째 공을 받아쳐 3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첫 타석에서 첫 스윙으로 루스와 714호 타이 기록을 작성하죠. 이후 다저스와의 홈 개막전에서 에런은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번째 타석에서 2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중간 펜스를 가로지르는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다음날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4월 8일 오후 9시 7분 야구에서 가장 신성불같지만 기록이 무너졌다. 하지만 애틀란타는 시즌이 끝나자마자 팀의 영웅이었던 에런을 미러키로 트레이드해버립니다. 에런은 애틀란타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해주는 미러키에서 2시즌 동안 22개의 홈런을 더 쏘아 올린 후 은퇴를 선언합니다. 애틀란타는 데드 터너가 구단주가 되고 나서야 에런을 부사장으로 영입하죠. 이후 에런은 야구계에서 흑인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인권운동과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에런은 연고지가 소도시인 미러키여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데뷔 첫 해부터 꾸준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며 커리어 내내 차곡차곡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명예의 전당 입성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치퍼 존스, 에디 매튜스, 데일 머피 등과 비교해도 우월한 격차를 보여주었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레전드들에 대한 인기 투표에서도 조지아 팬들은 에런을 1위로 선정했습니다. 1982년 에런은 역대 2위 기록인 97.83%의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데요. 당시 에런은 자신의 기록을 쫓던 본즈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본즈가 양모의 논란에 휩싸이자 지지를 철회했다고 하죠. 1974년에는 오사다 하루와 일본 호라쿠엔 구장에서 홈런 대결을 펼쳤는데요. 당시 에런은 40세였고 사다 하루는 34세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는 20번의 스윙으로 9개의 홈런을 만들어냈고 에런은 18번째 스윙에서 10개의 홈런을 때려내 승자가 되면서 공식 석상에서의 마지막 방망이를 내려놓았습니다. 1999년부터 메이저리그는 에런의 기록경신 25주년을 기념해 양대 리그에서 가장 두드러진 타격을 보여준 선수에게 행크 에런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2일 에런은 향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남긴 추모 메시지를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에런은 베이스를 돌 때 기록만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견의 벽을 깨는 것이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런은 미국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의 진정한 홈런왕으로 평가받는 행크 에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메이저리거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